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안 눌리겠다. 어디까지 동네는 동네다. 이렇게 동네 기영회는 동네 고등보통학교를 통해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의 애국 개몽운동과 국권 회복운동을 주도하는 원동력이자 핵심이 되었습니다. 동네 기영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모임인데요. 동네와 부산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오면서 말 그대로 지역의 중심 역할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전근대 또는 이제 한말 일제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조직을 쭉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유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이 1846년에 만들어진 이 어떤 개조직이 지금 현재 이 107, 8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제 탄압은 더욱 가혹해져 갔습니다. 물론 그에 맞서는 독립운동 역시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 아주 가열차게 이어져 갔는데요. 그런데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외교적 방식의 독립운동 혹은 무장 독립투쟁을 떠올리곤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해갔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동네 출신의 한흥교, 한형석 부자가 그런 사례입니다. 한형석 선생님께서는 아버지 한흥교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모두 독립유공자로 되셨고, 그리고 훈장도 받으신 그런 굉장히 드문 경우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그 사실 자체가 한형석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흥교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동네 기영회가 이제 했던 일들 가운데 교육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동네 고등학교의 전신인 삼락학교를 동네 기영회에서 만듭니다. 이제 그 학교의 이제 초기 졸업생이 바로 한형석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한흥교 선생님이시고, 한흥교 선생님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의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 최초의 이제 말하자면 양의사가 돼서 부산에서 개업을 하시죠. 그래서 한흥교 선생님의 호가 동해이고, 그래서 그 호를 따서 동해중학교가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때 그 67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한흥교 선생님께서 1916년도에 부산에서 만든 병원 이름이 대동병원이고 해서 이 동네 지역에서 사실상 한형석 선생님 집안은 300년 넘게 살아오신 토박이이시고,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문화의 어떤 풍요로움을 굉장히 잘 보여주시는 그런 집안이다. 그래서 이게 풍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높은 정신적인 그 가치,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집안이 굉장히 어떤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흥교 의사는 1912년 항주와 북경의 의학 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했고, 같은 해 상해로 가서 동제사와 한중 호조사를 조직하고 독립운동가의 치료를 전담했습니다. 아들인 한형석 의사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가 상해 신해예술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합니다. 1939년 중경에서 조직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예술조장을 맡아 한국행진곡, 항전가곡 등의 군가를 작곡하고 1944년에는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때 작곡과 가극 활동을 이어가며 침체된 무장 항일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형석 선생님이랑 그 아버지 한흥교 선생님이랑은 생각하시는 어떤 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어떤 열정은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흥교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당신처럼 의사가 되어가지고 독립 자금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다쳤던 사람 간호도 하고 이제 치료도 좀 하고 비밀 아지트 역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한흥교 선생님은 그 노선이 독립 노선이 무장투쟁을 굉장히 지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한형석 선생님께서는
예술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가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좀 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중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아버지 친구한 사람 조원모라는 사람 만나러 조성화라는 사람 만나러 가서 나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아니 예술을 공부해라. 예술을 공부해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줬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 부탁을 거역하고 이 양반은 그 예술대학에 들어갔어요. 총과 칼만이 아니라 노래와 연극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형석 의사. 해방 이전에는 그것이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술을 함께 하셨다면은 해방 이후에는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을 아주 선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예술 교육이라고 한다면 자유아동극장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53년도에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5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그게 이제 열리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 고아들 굉장히 많고 불우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뭐 학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이제 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공연과 영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극장을 이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자유아동 극장입니다. 귀국한 뒤 부산극장 극장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전쟁 고아들을 위한 문화교육을 위해 자유아동극장, 색동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54년부터인가 그게 이제 구두닦이 이런 아들 모아가지고 색동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어. 만드는데 부산대학의 그 교수로 간 게 1955년도인데 그때 이제 내가 학생이니까 내 위에 선배들 한 몇 사람하고 내하고 또 내 후배들하고 그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걸 맡았어요. 맡았는데 우리 학교 마치고 가면 저녁인데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행 선생님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쌀도 없고 막 있어. 그래 고구마를 삶아 놓는다. 고구마 삶아 놓고 이제 그럼 고구마 얻어먹고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그 납법을 거기다 이제 석유 넣어가지고 불 달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때는 그 한 선생 아들은 어리고 자기 처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름을 다 넣어주고 우리는 이제 고구마 먹고 기름 켜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들 모집하는데 뭐 한 어떤 데 90명씩도 오고 이래가 상당히 아이들 많이 왔어요. 그걸 겨울 때면 춥지 않니 날로 가는 뭐가 있노. 밑에 바닥은 세면이 아니고 그게 흙이야. 그냥 이제 또 그 집은 판잣집이고 그게 바로 터 들어오고. 올해로 탄생 110주년. 한형석 의사의 활동과 업적이 널리 알려져 그 정신이 동네에 튼튼히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요. 한행석 선생에 대해 잘 몰랐어요. 자기 말 안 하니까.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 한행석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 너무 몰랐다. 아니 자기가 말 안 하니까 할겸사라고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래 알게 됐는데 이 두 분은 우리나라 그 한말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일제시대 그다음 이제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의 거의 근간을 이룬 부산에서 누구냐 이러면 이분들의 근간을 이룬 하나의 그런 그 핵심 멤버다. 어린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서
연극협회 초대 회장을 맡으시면서 또 이제 지역의 예술 활동을 이렇게 진흥시키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런 어떤 독립운동가로서만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산 지역에서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주춧돌을 놓으셨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 어떤 업적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명을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선구적인 분이 계셨고,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어떤 그 가치와 미래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던 그런 선구자가 계셨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영석 선생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의 공간을 지켜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져와 다양한 형태로 지금의 동네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삶의 공간이지만 선조들에게는 그토록 되찾고 싶은 투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 위는 말 그대로 지나간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 산물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공간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세세히 들여다보고 또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옛 부산의 꼬리, 동네가 오늘날 우리가 동네의 민속으로 소중하게 동네의 문화를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대동놀이로서의 민속예술이 동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비교적 놀이 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게 뭐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아마 그렇게 생성하고 발달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작품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술은 악기와 소리가 만나 노래가 되기도 하고 감정과 몸짓이 만나 춤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예술이 동네의 역사와 공간적인 특성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하나 되짚어봤던 동네의 문화유산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